어, 오늘은 눈썹을 자라게 하는 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어느 무슨 한의학 책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한약은 한약인데, 그 한약의 그 처방전에 이렇게 보면은 눈썹을 나게 한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한약을 먹었는데, 그 한약을 먹고 나서 제 눈썹이 막 자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한 달 전에 이제 그 팬데믹 그 때문에 그 이발소를 3개월 동안 문을 닫았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그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했더니 눈썹이 많이 나왔다고 눈썹을 이렇게 트림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한 달이 안 지났는데 제 눈썹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 한번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보면요, 지금 여기 허연 것들이 막 자란 게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까만 것이 이렇게 자랐는데, 이거는 옆으로 자라갖고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왼쪽에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하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자란 게 이제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해 갖고 이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그 연예인 그 TV 프로그램 보는데, 여자 연예인들이 이제 그 군대에 이제 입소해가지고 겪는 이렇게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여자 연예인들의 가방을 전부 열었더니 전부 눈썹 그리는 도구가 아이브로우 그 펜슬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인데도 저렇게 눈썹을 다 그리나? 왜 눈썹이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이제 눈썹이 없다 보니까 여기다 타투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몸에는 일정한 양의 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란 그 혈액이 있는데, 이게 5장 6부인데 이제 5장만 따진다 그러면은 간, 심, 비, 배, 신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그냥 20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곳에서는 조금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어느 곳에서는 적게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동의보감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쉽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주 그 팔자 있죠. 그거를 보면은 쉽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이제 신경 쓰는 게 이제 머리털이잖아요. 머리털이 이제 저건데, 한방에서는 이제 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머리털하고 이런 피부에 이제 나는 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머리털이 윤기가 나면은, 그러면은 피가 아주 왕성한 거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피가 부족하면은, 그러면은 윤기가 없고, 그 다음에 열을 받으면은 머리털이 누리끼리해지고, 그 다음에 상하면은 머리털이 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흰머리가 대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피가 상했다 하는 거예요. 늙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양방에서는 이제 뭐 하면 뭐 갑상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의학적으로는 모든 털의 그 원인은 털이 이제 부족하다, 많다 되는 거의 원인은 하냐면 피에 있어요. 그런데 대개 우리는 이제 머리는 신장, 피부의 털은 이제 폐에 속한다. 그래서 한방용어로 폐주피모 그랬어요. 그러니까 폐는 그 피부와 여기에 피부에 나는 모반을 주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털이나 다리 같은데 털이 많이 났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은 폐에 피가 충분히 있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여성분들이 미안합니다. 미용 문제로 이제 다리가 늘씬한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막 털이 나 있으면은 이제 보기가 흉하니까 이제 그 제모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의사들은 이제 이렇게 볼 때 관찰하는 게 많아요. 다리 같은 걸 딱 보고 이 털이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폐에는 그 피가 충분히 있구나라고 진단을 해요. 그런데 제모를 하고 오면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한 털 자체도 한의사는 진단용으로 쓰인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언젠가 혀를 보는데 여기가 이렇게 치흔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빨 자국이 문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의사니까 내가 간에 피가 부족하구나 해서 제가 복용한 양이 뭐냐면은 소요산이라고 하는 한약이었어요. 근데 이 소요산을 갖다가 제가 이제 오랫동안 복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눈썹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털이 많이 나면 깎으면 되지만은 털이 안 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털이 그래도 많이 있는 것이 낫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는 것이 눈썹은 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소요산이라고 그러는 것이 주로 여자분들한테 많이 쓰이는 한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 소요산이 간에 피가 부족해서 생길 때 쓰는 건데 뭐 여자의 생리불순이라든지 대하증, 냉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불임증에도 쓸 수 있고요. 또 양방으로 얘기하는 노이로제 또는 가슴이 펑펑펑펑 떠는 심계 항진, 그 다음에 이제 간에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꽉 뭉쳐서 이게 풀어줄 때 기울증, 그 다음에 간염 초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간경변증 또는 기미 같은데 쓰는 약이에요. 그런데 왜 이 소요산이라는 걸 갖다가 복용을 했더니 눈썹이 나오느냐? 그런데 이 동의보감에 보면 이제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이 머리털은 콩팥에 속하고 여기 피부의 털은 폐에 속하는데 어느 이제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머리털은 심장에 속한다. 여기는 머리털은 위로 자라니까. 근데 심장이란 것은 이제 그 열을 내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눈썹은 간에 속한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간에 속하냐 하면은 나무가 이제 옆으로 위로 막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눈썹은 간에 속한다라고 어느 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렛나루 여기 턱수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느 분은 이곳은 콩팥에 속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한의학 책에도 없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경험한 것이 간에 피가 부족하면은 눈썹이 많이 빠질 수가 있다. 특히 여성은 이제 생리 현상이 있다 보니까 피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황제내경이라고 그러는 그 곳에 왜 이제 황제가 이제 신하한테 물어봐요. 왜 여자는 수염이 없느냐 그랬더니 지금 같아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어쩌다 얘기하겠지만 옛날 어른들은 뭐라 하냐면 여자는 월경을 하기 때문에 피가 부족해서 수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게 2000년 이전에 쓰여진 책인데 얼마나 진짜 자세하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에 피가 부족하면은 눈썹이 빠질 수가 있고, 이 눈썹은 소요산을 복용하면은 그러면은 눈썹이 새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부분은 1초에 7초에 고치는 돈 안 들이고 했는데 피 문제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피는 이게 한번 만들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네 한의원에 가셔서 그 눈썹이 없는 경우는 그러면 소요산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산도 만들 때 저는 그냥 소요산을 했지만은 한의사 선생님들은 거기다가 다른 약재도 조금 집어넣어 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한의원에 가셔서 한의사한테 소요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눈썹이 나는 거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눈썹을 그리느라고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쓸 필요도 없이 눈썹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